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형 장사의 신의 저자 김유진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푸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재작년이었었죠. 2014년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절대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담았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프로듀서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23년 동안 전국에 아주 성공한 소위 얘기해서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진 DNA들이 있었어요. 그 DNA. 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한꺼번에 좀 모아놓으면 참 후배들한테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하고 또 다음 시간까지 1부, 2부에 걸쳐서 제 강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삼국지보다 재밌어요. 내용 자체가 대박난 분들의 결정적인 한 킥 딱 요만큼이 바뀌니까 세상에 이렇게 달라 보이더라. 그리고 존경받는 CEO들로 변신했던 노하우들을 제가 완전히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죠. 대한민국에서 장사로 1등할 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김유진이 오늘 공개를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TV하고 라디오하고 방송을 한 11개 정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저 양반 저 맞벌어 다니는 사람, 검증단 뭐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정확히 제 직업은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뭐 소녀시대라든지 빅뱅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뭐 YG도 있고 SM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전국에 있는 아주 탄탄하고 실력 있는 개인 브랜드들을 전국구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최고의 사업, 창업, 장사하면은 최고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코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72개 브랜드죠. 72개 브랜드면 꽤 됩니다. 뭐 서울, 경기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충청,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브랜드가 72개 정도 돼요. 72개가 각각 한 개의 매장이 아니고 가장 많은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중에 숯불 김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C라고 하는 숯불 김밥 같은 경우는 약 70개 정도. 그리고 또 비읍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20여 개. 뭐 이러다 보니까 총괄 관리하고 있는 업장은 한 200곳에서 한 300곳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실제로 창업에 성공을 하고 존경받는 CEO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대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모르세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DNA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해요. 굉장히 묘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찝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들한테만 비밀리에 얘기를 해줬었던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에게 아낌없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겠다고 모여있는 젊은 청춘들을 보면요, 아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근사하게 무슨 청년단, 무슨 사업단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들 하긴 합니다. 재밌게. 물론 뭐 재미가 있어야죠,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과연 이 제품과 서비스를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덜커덕 창업이라는 건 하는데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배우러 가고 심지어는 이 에어로빅 배우러 갈 때도 좋은 코치들 만나러 가는데 참 안쓰럽죠. 그냥 덜커덕 시작해요.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성공을 하겠지.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폼, 잘못된 자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엉망진창 돼요. 엉망진창.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뚜렷이 알고 가는 게 창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장사는 종합예술이다. 아시죠? 뭐 외식업뿐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자동차 세차장을 하던 사업이라고 하는 건 무대예요, 무대. 아주 근사하고 섹시한 무대예요. 근데 그 무대를 구성을 하고 또 사람을 배치하고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타이틀을 뽑고 홍보, 마케팅 전개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종합 예술인들, 홍서범 씨 얘기가 아니다. 종합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들을 키워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사전에 6개월, 1년 정도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고 과연 고객들이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 내 서비스의 어떤 점들이 전략적으로 차별화가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주도 면밀할 정도로 가지 않으면 아티스트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연장 딱 들어갔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공연장을 들어갔는데 조명도 뭐 그냥 이렇게 켜져 있고 무대도 책 몇 권 세워져 있고 그렇죠? 슬라이드 스크린 같은 거 달랑 하나 있고 여기서 공연을 하라 그러면은 5만 원, 10만 원 주고 보러 온 고객들이 과연 감동을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고객들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등장에서부터 근사한 음악들, 그리고 완벽한 시나리오, 그리고 훌륭한 무대 의상 이런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펼쳐놓고 여기서 뭐 캐츠를 공연한다든지 미스 사이공을 공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은 나가면서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떻게 뭐 광고해 보니까 기가 막힌 예술인들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나가면서 또 올까요? 전 그럴 리는 절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 온갖 노력을 통해서 손님이 될 수는 있어요. 사업은 한 번 맺어진 이 관계가 단골로서 가서 고정적으로 중독이 되어서 재구매,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돌아오게 꽝! 끝! 더 한 수식어는 방송이라 쓰기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무대 예술을 하듯이 종합 예술을 하듯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오너는 혹은 사업가는 희생을 해도 되느냐, 피곤해도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느냐, 직업병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냉정히 얘기해서요. 고객은 늘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사업은 전 버티는 거라고 봐요. 최근에 뭐 장사와 사업에 관한 차이들 SNS에도 올라오고 서적들도 많이 만들어지는데 솔직히 냉정히 얘기하면 그래요. 장사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한다고 또 이렇게 깝치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직거 하나 못하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 사업해요 이러는데 웃기는 거죠. 버티지도 못하고 직원들 굶기는데 사업한다고 다녀 명함 뿌리면서 전 이건 싫어요. 그냥 개인 장사 구멍가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내 고객과 내 가족 그리고 친인척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전 모든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은 늘 옳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이었나 한국이었나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진상 고객에 관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진상 10걸이라고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상상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오너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희한해요. 남자들은 화장실을 가면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이 변기 뚜껑을 열고 싸지 않기 때문에 지저분하긴 해요. 그래도 변기 위에 올라가지는 않아. 여자 손님들은 도대체 거기를 왜 올라가는 거야, 그 위에? 에?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한 달에 2번씩 갈아야 돼, 변기 뚜껑을. 뭐 그렇다고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좀 곤란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죠. 4월 14일이었나요? 정확히 뉴스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거 제도를 폐지하겠다. 잘한 일이에요. 박수 쳐야 돼요. 블로거지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 요새 카메라만 큰 거 있으면 들고 들어가고 막 사진 찍고 은근히 압력 주고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파워블로거 20명 정도 가는데 저희 밥 좀 주시면 안 될까? 거지들. 물론 오롯이 정말 대단한
언론으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계신 훌륭한 블로거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 많은 분들 중에 그 몇몇들이 진창 만들고 다녀요. 가서 공짜로 얻어먹고 거마비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제 앞에서 업주한테 돈을 요구하더라. 제가 혼을 내줬죠. 자식, 검찰에 가려고, 응? 향 접대받았다고 가면 어떡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막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사진 들고 들어오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뷔페 식당 가가지고 막 과자 후식 막 비닐봉투 안에 집어넣는 분들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할 거야. 전투원이 돼서 한번 전쟁에서 한판 승리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 얘기, 진상 손님도 손님이에요. 악법도 법이고 진상도 손님이다 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주 많은 분들이 뭐 게시판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막 SNS 뭐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질문을 막 해주세요. 첫 번째, 골목에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장사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가죠. 현장에 가서 진단을 하려고 청진기를 딱 대보면 뻔합니다. 적어놓은 거 있죠. 첫 번째, 맛이 없어요. 맛이. 자기들은 맛있대. 뭐 온갖 정성을 들여서 100% 국내산 재료만을 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맛이 없어. 맛은 주인이 맛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맛있으면 안 되고 고객이 맛있어야 돼. 고객. 맛이 없는데 본인들은 맛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음식 만들어 놓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 주변의 시식은 아내한테 하고 자식한테 하고 삼촌한테 하고 이모한테 하고 쓴소리 못할 사람들한테만 얘기해. 그럼 이제 대부분 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나가서 장사해도 되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실수들이 가장 큰 겁니다. 두 번째,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세 번째, 양이 작아요. 네 번째, 더럽고 불친절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 모두가 아는 내용이에요. 아니 뭐 당연하지. 맛없고 비싸고 양 적고 불친절하면 사람들이 안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선하려고. 제가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한국형 장사의 신 책에다가 장사만큼 쉬운 건 없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랬더니 뭐 게시판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장사도 안 해본 녀석이 뭐 에잇 뭐 XX놈 뭐 이런 댓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투자하고 제가 사업하고 있는 거를 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칼럼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낯뜨겁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투자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잘난 척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숨어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만큼 쉬운 게 왜 없냐? 첫 번째, 자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장사가 안 된 이유를 저한테 수백 명이 물어봐요. 장사 잘 되는 비법을 딱 가르쳐 드립니다. 옆집보다 10% 싸고요. 20% 푸짐하고요. 30% 친절하면 끝. 못해요. 옆집 7,000원 김치찌개 받는데 나 6,300원 받으라 그러면 당장 망하는 줄 알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막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저 TV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뭐 좀 해볼까? 아니면 나 한 번 했다가 실패했었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는 분들이겠죠? 그럼 봅시다. 내일 당장 김치찌개를 시작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꼴찌예요. 꼴찌. 경력 꼴찌, 노하우 꼴찌, 그죠? 전투력 꼴찌, 승률 꼴찌. 맞아요, 틀려요, 그죠? 오늘 처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배워갖고 뭐 어느 동네 불광동 이런 데 가가지고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그럼 내가 꼴찌야, 꼴찌. 전국에서 전국에 17,000개 있는 카페 중에 내가 17,000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데 어떻게 15년, 20년 한 사람이 7,000원 받는다고 나도 7,000원을 받냐고. 이 도둑놈 싶보지.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대학 교수님들이 있는데
석좌 교수님, 명예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수 이제 막 달기 시작한 분들하고 급여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계시지만 카메라 감독님들이 어제 막 입사한 녀석하고 나 15년 차인데 월급 똑같이 받으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심보가 그래. 근데 막내들은 무슨 심보를 갖고 있냐? 저도 어차피 카메라 감독인데 오늘부터 월급 같이 받으면 안 돼. 그게 7,000원 똑같이 받는 거랑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만약에 가격을 깎기 싫으면 고객이 생각을 했을 때 10% 이상의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란 후라이를 하나 서비스를 하든지 공기밥을 무한 리필을 해주든지 라면사리 돈을 받지 말든지. 그렇죠? 10% 싸면 고객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접고 들어가요. 이 집 푸짐하네. 인심 좋네. 이게 호감이에요. 호감. 이 호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 내가 그 집에 대한 점수를 깎는 게 아니고 가산점을 준다고. 야, 이 집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괜찮네 국물? 좋아. 그래야 다시 자기 친구들, 지인들, 회사 사람들, 동료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양에 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국수집을 가면은 250g 정도 주면 참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00g 정도 되면 국수 대접이 막 넘쳐야 돼요. 보통 이런 집들 대박 나요. 면을 300g 정도 넘게 주면은 이 집은 아주 초토화돼요. 무조건 장사가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자고요. 면 원가가 얼마나 든다고 내가 340g이나 350g 주면 망할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시중에서 업소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밀가루 한 포대를 정말 발품 팔아서 열심히 사면 2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면 반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은 10kg 정도 돼요. 합치면 30kg예요. 30kg를 2만 몇천 원대에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개인 1인당 주는 원가가 얼마냐고요. 국물값 빼더라도 300원대야. 300원대. 근데 이 300원대를 내가 설마 50원 더 주고 60원어치 고객들에 더 준다고? 망할 리 없어요. 그런 재밌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에피소드. 주인이 하도 못되게 그러갖고 주방장이 에이 인간 망해라 그러고 고기 막 퍼줬는데 대박 났대잖아요. 퍼줘서 망하는 집은 없어요. 물론 맛은 있어야 돼요. 더럽게 맛없는데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 잔뜩 줘봐요. 양동이째 줘봐요. 그건 안 먹어. 하여튼 최대 다수가 좋아하는 맛과 푸짐한 양 10% 좀 싸고요.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도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가지고 고객 앞에 가서 굉장히 친절해요. 지나치게 친절해요. 저희는 뭐 좀 족발을 몇 시간 삶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잖아요. 옆에 있는 고객이 참 욕은 못하고 굉장히 짜증입니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 막 자기 잘난 뽕을 하잖아요. 7시간 끓였고 뭐 감초를 넣고 그 얘기 할 시간에 빨리 갖다 주지 그렇지. 전이라도 한 장 딱 붙여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참 초보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교육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김유진의 강의를 들으면 요만큼은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은 높이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준비, 이런 강연 한번 안 듣고서 그냥 달랑 가서 교보문고 가서 책 몇 권 보고서는 혹은 뭐 창업박람회 가서 상담 몇 번 하고 나서 야, 한 달에 2억만 투자하면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버는데. 그런 데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밑에 전화번호 더 드릴 테니까 저 좀 가르쳐 줘.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씩 벌리는 데 있어요. 그건 정말 프랜차이즈랑 장사, 소위 얘기해서 저 같은 귀신들이 붙어서 자, 매출 한번 정말 이쁘게 한번 올려보자. 잔뜩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해서 덤빌 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 와갖고 손님 들어오면은 문 열리는 소리 딸랑 나는데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고객의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려요. 하물며 인사하는데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언제 800만 원, 1000만 원을 올리겠네요.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잘 고르셔야 돼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르시면 혹시 하나 건질지도 몰라요.
자, 요 얘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산유수를 보고 계신 이유는 하나예요. 제 얘기가 재밌어서 듣는 게 아니고요. 뭐 하나 건지려고 보시는 거예요. 뭐 하나 건지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있으시죠. 지금 앉아서 이렇게 그래 나 지금 딴 데 보다가 이 프로를 보는 이유가 있어. 식당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식당을 왜 가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아 요새 뭐 닭강정이 뜬대. 그럼 닭강정이 뜬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서 삼촌도 이모도 아저씨도 막 전부 다 닭강정만 하는 거예요. 미투 브랜드, 서드 브랜드 막 생겨나죠. 경쟁이 심화되죠. 대한민국 4,800만 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닭강정 양을 브랜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10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찢어져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적죠. 아주 민감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아이템을 뭘로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이며 그 아이템을 고르고 나서 도대체 우리 식당은 고객들에게 어떤 용도인지에 관한 것들을 명확히 전달을 해줘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타겟이 명확해야 돼요. 요 얘기 조금만 틀어서 얘기 드려요. 무한도전을 보는 사람과 1박 2일을 보는 사람과 가요 무대를 보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식당은 명확한 용도가 있어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 저 집은 정말 점심 저녁이 밥이 맛있는 집인지 아니면 점심은 그냥 그런데 저녁은 저 집은 정말 회식하는 데는 짱. 분위기 예술. 뭐 고기 맛있고 푸짐하고 싸고 그래서 단체로 가기 좋은 집이라든지 아니면 전부 칸막이 반씩 나눠갖고 여기서 저기서 아베크 쪽이라도 오게 만들든지 용도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 용도를 찾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100전 뛰어봐야 100번 망해요. 이 얘기를 안 들으니까 용도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타겟 오디언스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한도전 보는 친구들은 가요 무대 안 본다니까요.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10대가 좋아하는 음식, 20대가 좋아하는 음식, 30대, 40대, 50대, 60대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강연할 때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자는 40이 넘어가면 세 가지가 바뀌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정력이 약해져요. 두 번째, 식탐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거나 주면 먹던 분들이 하나하나 찾아 먹기 시작해요. 세 번째, 약탐이 어마어마해져요. 약탐 아시죠? 누가 옆에서 비타민 먹고 사무실이나 친구 신랑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미제 뭐 트리플 이런 거 먹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안 먹어서 나만 피곤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40대에게 과연 뭘 팔아야 되는지 이분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싶다면 나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무릎 안 좋은 분들을 굳이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양반다리에서 앉아야 되는 좌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냐는 오너의 철학이에요. 오너의 철학. 참 중요해요.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시원한 목이 이렇게 따끔따끔거리는 생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데 딱 떠오르는 집이 하나 있어요. 압구정, 청담, 논현동. 제가 대학을 87년도에 들어갔는데 올해 49입니다. 근데 87년생 오너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묘해요. 기분이 굉장히 묘해요. 난 여태 뭐 했지 싶기도 하고. 21살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이자카야 사업을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6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린 천재가 있어요. 장사의 천재. 제가 강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이게 장사 아무도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처음에 장사 안 됐어요. 시쳇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에 어떠한 발전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그마한 선술집을 하나 여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맣고 뭐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고객이 이렇게 막 많이 올 수가 없죠. 이제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 오면
그냥 지극정성을 다해서 황제처럼 모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명, 2명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재밌네. 장사라는 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더 좋은 재료 갖다 선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응대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핵심적인 건 이런 겁니다. 고객을 읽었다는 거예요. 고객을 읽는다는 얘기는 read잖아요. R-E-A-D. 고객과 공감할 수 있게끔 고객을 읽으면 L-E-A-D. 내가 리드할 수 있어요. 고객을 내 마음대로 끌고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렇게 모시고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뛰어난 천재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최근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장사 못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게 문을 야 장사 들어서 못 먹겠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밑에 있을 테고 열심히 일해주면 내가 조금 더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김슬기 대표라고 하는 분은 가게를 새로 오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직원들 숙소를 알아봐요. 직원들 숙소. 아니 동네 이자카야에 있는 사장이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혹은 그 젊은 친구들 숙소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좀 납득이 안 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지? 결국은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1시 딱 넘어가잖아요. 막 진짜 저 손님이 안 나가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카톡 보고 막 게임하고 막 짜증 엄청 내요. 왜냐면 나가서 택시 타고 심야 타고 힘든 걸 많이 알잖아요. 이 친구들은 걸어서 3분 혹은 5분만 가면 10원 한 장 내지 않는 직원 숙소가 있어요. 그것도 큰 산인데 이 친구들은 2시까지 쌩긋쌩긋해요. 이게 휴대폰, 스마트폰 찾아보고 쓸데없는 짓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전부 고객 한 명 한 명과 눈 맞춤을 하고 있어요. 부르면 손만 들면 네! 그러고 달려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집을 가시겠어요? A, 직원들이 이러고 있어. B, 네! 이러고 가는 집. 당연하잖아요. A와 B. 직원의 마음을 얻었어요. 고객의 마음을 읽고 고객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 휴일 하루 더 주고요. 인센티브 아주 넉넉하게 줍니다. 자율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내가 구성원으로서 이 조직의 멤버로서 당당히 존경받고 칭찬받아도 될 만한 것들을 사장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결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 집 취업하고 싶어서요. 난리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홈쇼핑도 아니고 일본식 선술집 3군데에서 약 7년 동안 6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했던 게 첫 번째는 직원이에요. 직원. 혹시나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싶다면 저 사람은 내가 돈 주니까 와 있는 거야. 내가 돈 안 주면 여기 와 있겠어?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카페를 처음 열면, 제가 오늘 베이커리를 처음 열면 전국에서 내가 오늘 그렇죠. 꼴찌다. 내가 오늘 꼴찌인 거예요. 그럼 겸손해지죠. 전직 직장이 어쨌든 내가 무슨 S대를 나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시 가든가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창업들 염두에 두시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제 후배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은 이런 거예요. 끝없이 배우세요. 끝없이. 벤치마킹 투어 간다 그러면 가서 무슨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노트에다 적어요. 이런 건 개선사항이고 고쳐야 되고. 죄송한데요. 벤치마킹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것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가서 비판질을 해대냐고. 15년, 20년씩 영업하신 그런 근육이 커진 분들한테, 장사에 근육이 붙은 분들한테 가서 무슨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못난 것들일수록요 남을 비판해요. 안에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남의 긍정적인 요소, 칭찬받을 점들을 배워오려고 노력을 해요. 지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연할 때도 그렇고 늘 여쭤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10가지 쓸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라고 하면 없어요. 몇 명이 이렇게
호기 이게 탁 들어요.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 잘생겼고요, 키가 크고요, 뭐 네, 여자친구가 있고요. 이러면 말아요. 뭐 글씨 조금 쓰고.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36개월, 42개월 때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나이 또래까지 27, 8까지 혹은 30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장점을 어떻게 해서 키우고 목표를 설정하는지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면 남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분석한 다음에 내 걸로 만들려고 이식을 하세요. 이식을. 청년 창업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도와줘서 공간 마련해 주죠. 지원금 주죠. 정말 아픈 소리 한 번 할까요? 제 후배들이라 생각하고 청년 창업 지원금 따먹으러 다니니까 고모양 고꼴로 사는 거예요. 고모양 고꼴로. 내 돈 10원이라도 들어가고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야 그게 아까운 줄 알아서 목숨 걸고 뛴다고요. 목숨 걸고. 근데 아이디어 짜서 여기 가서 1,000만 원, 저기 가서 800만 원, 여기 가서 2천만 원 공짜로 쓸 수 있는 사무실 나오니까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진짜 오너인 줄 알고 CEO인 줄 알고 온실 벗어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창업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인정한 대한민국 셰프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있어요. 아시아 20대 레스토랑인가 50대 레스토랑 안에도 꼽혔던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알아두고 있는 임정식 셰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정식당의 오너인데 이분 식당의 메뉴판이에요. 이분 식당의 메뉴판. 쫙 뭐 있죠? 미스터 김농호도 있고 입가심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수정과도 있고 이 양반이 대단한 거는 한식을 근간으로 해서 가장 뷰티풀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걸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저보다 나이는 어려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정식, 정윤, 종문, 현진, 현아, 재욱, 정호, 호영, 현호, 미희, 재은, 선아, 효은, 기석, 영훈, 민정, 까지 메뉴판에 전 스텝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전 스텝의 이름. 쉽지 않아요. 오너들이 유난히 인색해요. 저거 글자 몇 개 넣어주는 게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네? 자기만 이렇게 좀 뜨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한번 잘 봅시다. 막내예요. 이제 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식당에 왔더니 세상에 그 유명한 셰프가 나를 인정해줘서 메뉴판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줘요. 이 친구가 충성도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사람을 다루는 건 전쟁터 나가 있는 장군이 군인을 다루는 용병술과 아주 닮아 있어요. 직원을 알아야 내가 이기죠. 서로 승리할 수 있죠. 이 격전지에서 이 불경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핵폭풍 막 몰아치고 막 비바람 불고 이 춥고 막 떨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동지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동지들. 방송 프로그램 끝나면요. 아마 여러분들 한 조금 있으면 20-30분 있다가 아마 제 요쪽이나 요쪽이겠죠. 아마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기획, 뭐 제작, 뭐 프로듀서, 뭐 작가 이렇게 카메라 뭐 쫙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름이 올라가니까 밤새고 힘들고 처절한 그 환경에서도 이 작품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위안을 해요. 그래서 비록 호떡 만들고 비록 떡볶이 만들고 비록 만두집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 도와주셨던 채소가게 아저씨 이름, 뭐 양념을 도와주신 분들, 레시피를 배웠던 분들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서 봉투에다 써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시고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막 뭔가를 시작했을 때 내가 빨리 이 시장 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드니까 청년 장사꾼
슈퍼맨이라고 하는 김인규 대표가 있어요. 뭐 유명하죠. 강연도 많이 하고 뭐 돈도 좀 많이 벌었을 테고 심지어는 뭐 남영동 이런 데 골목까지도 뭐 장진호 거리처럼 뭐 이 양반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점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점령을 해나가고 있어요. 참 멋있는 거죠. 행정구역상의 이름이 아닌 고객들과 사회가 인정해준 누구 거리라고 하는 건 참 폼나는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작은 평수의 감자튀김집을 시작합니다. 맥주와 함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오픈을 하고 나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단지를 뿌려야 됩니까?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사연 받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봐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100% 없었다고 그래요. 100%. 단 한 명도 전단지를 뿌려서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이거 2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제가 여쭤봅니다. 전단지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어디다 뿌리셨나요? 쓸데없는 데다 뿌린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가. 일예로요. 전단지 그림이 다 똑같아요. 전혀 맛있는 사진도 아니고 그냥 가격만 큼직하게 붙여놓고 그냥 수분의 주인 좋은 대로만 주의 정리를 다 해놨어. 그래놓고서는 어디다 뿌리냐? 40대 무슨 아저씨들을 위한 용봉탕, 뭐 한방 삼계탕 이런 거 파는데 꼭 여고 앞에 무슨 로타리 이런 데 가서 노래방 앞에서 뿌려줘요. 이게 되겠냐고. 남자 목욕탕 앞에를 가든지, 예? 조기 축구회를 가든지, 배드민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부동산 뭐 이런 아저씨들이 좀 많은 데 가서 뿌려야 손님이 오지. 그 애들 넘쳐나는 불광역 사거리 이런 데 가서 수전이 애들밖에 없는데 그걸 뿌려준다고 그게 되겠냐고. 정확하게 포인트가 좀 필요해요. 딱 집어서 누구를 타겟 마케팅을 어떤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경복궁역 바로 뒤였죠. 조그만 골목이고 시장이 아직도 쌀가게가 있고 기름가게가 있는 골목이에요. 참 재밌는 골목인데 주방 넣고 뭐 넣으니까 직원하고 자기하고 들어가 있어 4명이 들어가 있어서 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밖에 있었대요. 좁아서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손님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좋다. 좀 뻔뻔해지자. 그리고 우리 제품이 가진 경쟁력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 최현석 셰프가 그 얘기했죠. 운동화를 튀겨도 맛있다고. 감자 막 튀겨놓은 거 소금 간 살짝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마트에서 시식하듯이 종이컵에 하나하나씩 넣고 전부 다 가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하나 시식을 하게 했어요. 먹어본 사람들은 느낌이 다르죠. 입에 들어가는데 뜨끈해. 깨물면 바삭거려. 어머러머러한 한 두 번 하다 보면 목구멍으로 쓱 넘어가면서 감자의 고소한 풍미가 코끝으로 쫙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맥주를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마트에서 이런 결과가 있어요. 시식을 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은 판매액이 무려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출이 안 나오는 집들에게는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같이 하는 게 그거부터 합니다. 창피하시면 마스크 씁시다. 창피하면 가면이라도 쓰고 시식을 하자. 족발도 좋고 떡볶이도 좋고 김치찜도 좋고 뭐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식당이 가장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우리 식당이 뭘 파는지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고요. 왜 맛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집 가나 칼국수, 저 집 가도 국수, 전부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붙어있어요. 농담 삼아서 하나 말씀드려봐요. 농담 삼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같은 골목에 바로 앞을 마주보고 있는 짜장면집 2개가 있어요. 이쪽 집에는 겉창문에 짜장면이라고 써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90%는 다 짜장면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라면 상대편 바로 맞은편 가게를 얻어서 큼직하게 짜장면 사진을 정말 이만하게 붙여놓고요. 거기다 글자, 예쁜 폰트, 아주 그냥 눈에 이렇게 가동력 확 들어오는 폰트로 딱 한 글자, 이렇게 한 줄 써놓을 거예요. 38cm 짜장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그냥 짜장면, 38cm 짜장면. 감독님 어떠세요? 감독님 같으면 그냥 짜장면 드실래요? 아니면 38cm 짜장면 드실래요?
38cm. 감독님 어떻게? 38cm. 우리 감독님은 38cm. 100이면 100 똑같아요. 왜냐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우리 궁금한 거를 한자로 하면, 제가 좀 유식해요. 한자로 하면 호기심이라 그래요. 이 정도예요. 그냥 호기심. 저도 한동안 힘들게 살던 시절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저작권 제가 요구 안 해요. 38cm 짜장면 내일 하세요. 또 이런다? 이 강연 듣고선 전부 다 38cm. 42cm 해도 돼요. 42cm 한다고 누가 때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그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휴대폰 끄네요. 짜장면 먹기 전에 인증샷 찍어야 돼. 쫙 이렇게 42cm 짜장면 먹었다. 맞아요, 틀려요. 요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드시러 가셨는데 그냥 뻔한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꿀을 넣었다든지 뭐 벌이 들어갔다든지 뭐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이런 하여튼 희한한 음식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다가 그렇게 줬어요. 신인류는 호모 검세쿠스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예요. 호모 검세쿠스. 자기 집 찾아가는데도 검색을 해요. 자기 집 찾아가는데. 아버지 집 가는데도 못 외우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해자가 될 수 있는 재미와 맛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길이에만 집중한 나머지 맛이 거지 같으면 되겠다? 안 돼요. 절대 안 망하는 비법 가르쳐주세요. 옆집보다 10% 싸고 20% 양이 많고 30% 친절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아니 옆집이 4,500원 받는데 저는 그러면 4,100원 받아야 되나요? 그럼 4,100원이면 제가 손해 아닌가요? 거기다 20% 더 주면은 아까 원가 계산할 때 보니까 한 100g 정도 더 준다고 쳤을 때 한 100원 돈 들어가면은 제가 500원이나 손해를 보잖아요. 장 빨리 설명 그렇게 했는데 꼴찌잖아, 꼴찌. 짜장면집 오늘 처음 시작한 꼴찌. 꼴찌는 500원 덜 남더라도 5,000원 더 팔 수 있도록 최대 다수가 좋아하는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핵심. 장사의 핵심 이미 얘기 다 했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적고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광주의 충장로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통 보면은 이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면 대부분 쓰레기 그리고 박스들 12시 넘어가면 취객들이 가다가 막 이렇게 볼일 보고 막 침 뱉고 막 아주 더러운 데가 있어요. 30대 초반의 한 젊은이가 아주 묘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 빈 공간을 혹시 내가 쓸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어느 날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빌딩 사이를. 그랬더니 보세요. 내가 건물주인데 거긴 맨날 더러워 있었는데 한 녀석이 오더니 이유도 없이 거기를 계속 맨날 청소를 해. 그러면 누가 좋아요? 나도 좋지만 옆집 건물 사장도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메인 상권 한복판에 들어가서 권리금, 보증금 이런 거 냈다가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플 장사를 하되 주스도 가장 싸고 맛있게 팔되 내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갔어요. 이름이 아이러브 와플. 사진 보이시죠? 이게 충청도 한복판에 땅값 광주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일 비싸다는 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길거리에 이 와플 먹겠다고 여기 줄 서서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 막고. 옆에서 막 난리죠. 예? 니들 때문에 장사 안 돼, 영업 안 돼, 그러고 막 눈치 주고. 근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옆집도 쓸어주고, 그 옆집도 쓸어주고, 앞집도 쓸어주고. 그래서 골목 전체 청소를 이 친구가 다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슬슬 누그러지는 거죠. 그래, 젊은 친구가 그래도 저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이뻐. 그래갖고 1,000원짜리 와플을 하루에 무려 1,500개를 팔아요. 1,500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보통 외식업 쪽에 창업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고민이 첫 번째 고비가 일어 배울 때 히라가나 가다카나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 있잖아요. 실패하는 중간에 이게 접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매출을 넘어가느냐 아니냐. 그 다음이 80만 원을 넘냐 아니냐. 그리고 100만 원을 넘냐 아니냐. 100만 원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나 툴들이 참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안정화돼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딱 집어내되 기왕이면 고정 비율을 줄이고 투자비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1,000원 와플을 팔던 분이 지금은 당당하게 광주 시내 한복판에 커다란 매장, 2층, 3층짜리 커다란 매장을 가지고 지금은 즉석 떡볶이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또 돈가스 브랜드도 갖고 있고 쫄면 브랜드도 갖고 있고 그래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거리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오한교라고 하는 사장을 만들었던 전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해요.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좀 폼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한데 폼나게 하죠.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크게 망해요. 절대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훈련을 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내 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깔세예요. 깔세. 굳이 매장이 아니고 요새는 일세라 그러죠. 하루 들어가서 2만 원 내고 3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만 갖고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2의 백종원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까 한 반평 정도 되는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주방의 전설들이 계세요. 주방의 전설들. 물론 뭐 다른 시장 쪽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늘 지칠 때마다 그리고 외식업을 했는데 이게 우리 인테리어 공사가 잘못됐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요.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대부분을 모시고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보리밥집 골목이에요. 보리밥집 골목. 남대문에 있는 보리밥집 골목을 가면요. 딱 정말 반평짜리에서 주방, 테이블 모든 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여기? 얼마나 좁으면 반찬 놓을 데가 없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각각 한 집들이에요. 한 집들. 여기 이모님 계신 요 자리가 그 공간 자체가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옴짝달싹도 못하는. 근데 그 안에서 다 만들어주세요. 보리밥도 만들어주시고 즉석에서 칼국수도 반죽해갖고 수제 칼국수 만들어주고 냉면도 만들어주고 반찬들 막 17가지인데 마음대로 푸짐하게 떠서 보리밥으로 비벼 먹을 수도 있고 비빔밥으로. 이 남대문 시장을 한번 투어를 하고 나면은 불평불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불평불만이. 제가 꼭 창업하시기 전에 다른 데도 다 좋습니다만 남대문 시장 골목은 꼭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면요. 힘이 막 생겨요. 힘이. 야, 이런 공간에서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아직 젊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본인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절하기 있기? 없기? 없기요. 자, 나름대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강연장을 다니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던 내용들만을 추려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산유수에서 딱 준비를 했어요. 핵심 가치 몇 가지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고객을 읽자. 제발 고객을 좀 읽고 동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성에도 맞아야 돼요. 적성에 안 맞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거지로 스펙 짜려고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외식업, 특히 창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하되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비판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칭찬의 요소를 많이 찾으세요.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고집쟁인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벤치마킹 다니면서 공부할 때
남들이 잘하는 좋은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적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템 고르시고요. 세 번째,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능한 한 창업은 하지 말았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업. 왜냐면 정말 힘든 길이에요. 이게 1, 2년에 뭐 잠깐 하다 말 길이 아니고 마라톤처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주 길게 뛰는 장기전에 돌입을 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열정과 또 근육과 체력과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전 얼마든지 추천해 드리는데, 아유 남들도 다 이렇게 쉽게 하면서 돈 벌더라 라고 해서 뛰어들면 인생이 망가져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지치면 끝장이다라는 사실만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CEO가 돼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마도 강연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 뉴스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